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움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벌써 11월 중순이 됐습니다. 거리 곳곳에 나무마저 낙엽이 지면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죠. 옆나라 일본도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날이 점차 추워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 시기가 되면 노인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내린다고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시기에 욕실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목욕 중 갑작스러운 사망자가 연간 1만 9천 명 정도로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의 무려 5배나 된다고 합니다. 어째서 목욕 때문에 이런 많은 사망자가 나오는 걸까요? 모두가 알다시피 일본인은 목욕을 좋아하죠. 때문에 히트쇼크가 발생하기 쉬운 겁니다. 히트쇼크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신체적 악영향으로 혈압이 급하강, 급상승하여 실신하거나 심근경색, 뇌경색 등을 일으켜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여행이 유행했을 당시 여행사나 대사관에서 겨울 노천 온천을 즐길 때 히트쇼크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히트쇼크 현상이 노천 온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쿄는 서울에 비해 평균 기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집이 춥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본은 겨울이 되면 오히려 밖이 따뜻하다고 할 정도로 집이 춥다고 하는데요. 어느 장소보다 편안하고 따뜻해야 할 집이 이렇게나 추운 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의 주택 설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난방 시스템은 대체 어떻게 되어 있길래 겨울밖이 집안보다 더 따뜻하다고 하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본도 사람이 사는 곳인지라 집이 아무리 춥다 한들 그들만의 겨울나기를 준비합니다. 일본의 드라마나 영화,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한겨울에 가족들이 이불이 덮인 탁자에 모여있는 모습 기억하시나요? 그 안에서 몸을 녹이고 귤을 까먹는 장면은 거의 매번 나오는데요. 탁자의 이름은 코타츠. 코타츠는 보통 일본인의 집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난방기구입니다. 이런 코타츠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히터가 달린 탁자를 이불로 덮어놓은 것이죠. 그냥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있으면 뜨끈해지는데 왜 굳이 이런 난방기구를 사용하는 걸까요? 일본의 집은 대부분 목재로 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형 특성을 대비해 지진의 저항력과 충격 흡수가 우수한 목재를 많이 이용하게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집안 전체를 훈훈하게 하는 온도를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집안 전체를 난방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주된 생활 공간만을 난방하는 것이죠. 즉 일본 가정집에서 히트쇼크 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난방이 되는 주된 생활 공간인 실내와 그렇지 않은 공간의 온도차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큰 원인으로는 욕조의 온도차로 인한 발생입니다. 추위로 수축한 혈관이 욕조에서 갑자기 확장되면서 저혈압으로 실신해 익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일본에서 발표한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세계의 남성이 입욕 중 사망한 사망자 그래프인데 일본의 65세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온돌이 깔려 있어 집안 자체가 훈훈한 우리나라 안에선 이렇게까지 극심한 온도차를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죠. 하지만 일본인들이 멋모르고 코타츠에 대해 자랑했다가 한국에게 망신을 당한 일화가 있는데요. 과거 일본 한 방송에서 겨울을 즐기는 법에 대한 토크가 진행되었고 당시 한국의 아이돌 그룹 카라가 게스트로 출연했었습니다. 토크 중 일본 연예인들은 일본 가정에 필수로 있는 코타츠에 대해 안에서 귤을 까먹는다, 안정감이 있다 등 극찬을 하면서 카라에게 한국에도 코타츠가 있는지 물어보았죠. 카라의 대답은 NO! 한국에 코타츠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대신 한국엔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원래 한국의 집은 바닥이 따뜻하다고 설명하자 일본 연예인들은 경악했습니다. 대부분 목재로 이루어진 일본의 가정집에서 바닥 난방 보일러는 고가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죠. 코타츠가 그들만의 낭만은 있겠지만 일본인이라고 모두 이런 열악한 난방 방식에 만족하며 사는 건 아닙니다. 비즈니스 잡지 프레지던트에서는 도쿄대학 건축학 교수가 일본은 언제까지 이런 추운 집을 안고 살아야 하나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교수는 일본의 난방 방식을 비판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매년 가을마다 일본 각지에서 월동 준비를 시작한다. 벽장이나 창고에 있던 난로를 꺼내 가스와 석유를 태워 집안을 따뜻하게 한다. 이런 번거로운 겨울철 실내 환경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허용해버린다. 실제 일본의 집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인 단열이 되지 않습니다.
단열이 되지 않으면 창문이나 벽을 통해 열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고 난방에 필요한 열 부하가 증가해 난방비만 높아지죠. 때문에 교수는 일본의 주택이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건물 자체의 성능을 꼽았습니다. 건물의 단열 성능을 충분히 향상시키면 조금의 온기로 실내 전체를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일본에서 건물 자체의 성능이라는 개념은 보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겨울철 난방 문제는 원인과 해결책이 뭔지 알면서도 아직도 바꿀 수 없는 슬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우수한 온돌 문화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걸까요? 한국 온돌의 역사의 저자 송기호 교수에 의하면 한국의 온돌 문화는 두만강 유역에 살던 사람들이 발명한 것이 시초라고 하는데요. 송 교수는 일반적인 문화는 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며 전파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온돌은 정반대로 하층민에서 시작해 한반도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라고 했죠. 전 세계적으로 극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온돌이 하층민에서부터 시작됐다니 정말 놀랍고 대단하지 않나요? 송 교수는 고구려 때부터 온돌의 유적이 있었고 고려 시대부터 점점 퍼져가다가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는 왕이 사는 궁궐에도 온돌이 쓰이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온돌을 사용함에 따라 건축 방식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삼국시대에는 2층 이상의 건물이 많았지만 온돌을 쓰게 됨에 따라 조선시대에는 거의 모든 건물이 단층이 된 것이죠. 왕의 사랑까지 받았던 온돌은 최근 중국, 미국, 유럽 등까지로도 서서히 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의 고급 주택에서는 온돌을 더욱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해외에서 자주 쓰이는 벽난로는 측면을 데우는 방식이지만 온돌은 바닥을 데워 대류를 통해 열기가 골고루 퍼지게 하는 원리입니다. 이 때문에 온돌은 난로보다 열 효율이 높고 불 때는 곳이 건물 밖에 있기 때문에 연기 처리에도 용이하죠. 이렇게 뛰어난 온돌은 2018년에 국가무형문화재 목록에 추가되는 자랑을 맛보았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1982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온돌이 표제어로 등재되기도 했죠. 이렇게 자랑스러운 온돌 문화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생각해냈던 걸까요? 만약 현대에 와서 온돌을 발명했다면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투자도 받고 억만장자가 됐을 텐데요. 지난 6월 우리 특허청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가장 투자하고 싶은 선조들의 발명품을 꼽는 재밌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은 목판 인쇄술, 금속 활자, 온돌, 상감 청자, 거북선, 신기전, 홍삼, 봉이보감, 치구기, 자경루 등 특허청이 선별한 선조들의 대표 발명품 10개 중 2개를 선택해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중 1위는 단연 온돌로 전체 투자 금액의 29%를 차지했죠. 투자 이유로는 온돌은 지금도 사용하는 생활 필수 아이템, 한국 고유의 과학적 난방 방식이라 기술 수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을 꼽았습니다. 이어 3위에 오른 동의보감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과거의 역병을 치료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4위에 오른 금속활자는 정보를 기록하고 확산하는 데 획기적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발명품을 이유로 들었죠. 또 5위를 차지한 홍삼에 대해선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면 꼭 사가는 제품이라 성공을 확신한다. 홍삼 먹으면 감기 안 걸려요. 일찍이 K방역은 존재했던 듯 등 재미난 의견도 나왔고 6위에 오른 신기전을 두고는 로켓 기술을 발전시켜 우리나라가 우주 개발 선두에 있었으면 좋겠다. 전략적 무기로서 가치가 매우 클 것이라고 제시했죠. 정말 재밌는 설문조사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조상들의 지혜로 역사와 과학, 의학이 발전되었고 우리는 한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한 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도를 포함해 앞서 설문조사에 나왔던 금속활자, 홍삼, 동의보감, 층우기, 자경루 등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인정하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몇 수 앞을 내다보시고 더 나은 날을 위해 지혜롭게 대처해 오신 선조들이 있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정신을 본받아 우리도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남겨주기 위해 더 발전하도록 힘을 써야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문화 콘텐츠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